자, 4.11 총선 화제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난히 신인들의 출마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네, 물갈이 한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오늘 모실 분은 외교관 출신이고요. 정치에는 처음 도전하는 분입니다. 강남감에 출사표를 던진 심윤조 새누리당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우연인지 병원 가느라고 강남에 갔었거든요. 플래카드를 폈고 얼굴을 뵈니까 반갑네요. 예.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통상부 차관보까지 하신 분이 네. 갑자기 정치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니까요. 예. 글로벌 시대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권 10위권의 국가이고 국제적 위상이 상당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보니까 그 외교와 내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교가 내정이고 곧 내정이 외교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때 그 정통 외교관이 국정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당초 이 지역구에는 원래 다른 분이 있었죠. 박상일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이 계셨다가 네. 이제 낙마를 하시고 이제 대신 대타로 이제 투입이 되신 거란 말입니다. 네. 공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뭐 특별히 그 공천 논란에 대해서 뭐 관여한 바도 없고 거기서 말할 입장에 있지 않지만요. 뭐 대타로 나왔지만 또 대타가 홈런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저로서는 그 제가 그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정치에 대비를 한다면은 막 강남 지역이 제일 어울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린 강남이고요. 국제적으로 상당히 연계가 있고요. G20과 해관보 정상회의도 그곳에 열렸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지역에 적합한 인물이 선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에 주 오스트리아 대사를 지내셨죠. 네. 저는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일과 좀 시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나온 얘기가 외교통상부 사람들은 본인들의 뭐라 그럴까요? 커뮤니티 아니면 조직 굉장히 폐쇄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공부 잘하신 분들이 이제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인데 네. 그런 분들이 과연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은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런 느낌을 국민에게 드렸다면요. 그건 저희 외교관, 외교부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교라는 게 국민적인 지지가 없으면 그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외교가 수행돼야 되고요. 네, 그래서 외교를 하는 사람들도 국민에 더 가깝게 다가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체질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그 예. 스킨십을 하는 게 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외국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국내에 있을 때는 이제 외교라는 것도 외국과의 관계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다른 분야 같지만 외국에 네. 가면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정무뿐만 아니고 정치도 하고요, 경제, 통상, 문화, 예술 또 교민들과의 그 대면 업무, 스킨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지난 30여 년간 내공으로 축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 신인이지만 준비된 신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네. 예. 오스트리아에는 우리 교민들이 몇 명이나 살고 계십니까? 한 2천 명 됩니다. 2천 명. 네. 지금 강남 출마하신 강남 갑에는 몇 명 정도의 주민이 계십니까? 지금 35만 명이 있습니다. 네. 2천 명 주민 국민을 상대하시다가 네. 3천 명이 넘는 몇 명이요? 30만 명. 30만 명이 예. 넘는 이 국민을 이제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스케일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교민들이 2천 명이지만요. 제가 교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대사회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제 뒤에는 항상 국민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로서 내가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인구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9년에 유럽을 방문했던 박근혜 현 비대위원장을 만나셨다면서요? 혹시 그때 정치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전혀 아니고요. 그때 예. 2009년 8월에 박 대표께서 당시에 유럽 특사로 유럽 네,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가셨었죠. 예. 오스트리아는 그 비공식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을 끼고 오셨는데 비공식 방문이다 보니까 일정도 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비교적 많은 시간을 그 박 대표와 대화할 그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네. 박 대표와 제가 그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같다 하는 걸 알게 됐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그때부터 준비한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정치를 한다면은 저와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같은 분과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네. 갖고 있었습니다. 늘 이 자리에 이제 후보들을 이쪽 아니면 저희가 저쪽에 앉혀서 이제 대담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새누리당의 개혁을 앞세우긴 했는데 왜 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이렇게 다 연이 있을까? 혹시 사천 논란이 일만한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무슨 논란이? 예를 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김이 작용을 해서 공천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들 인연이 있으시니까. 저는 뭐 어떤 연유로 제가 공천을 받은지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데 다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김정일 사망 이후에 네. 북한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도 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바뀌고요. 중국도 올 하반기에 그 지도부가 바뀔 예정이고 또 교체가 미국의 대선도 있고 네. 또 여러 주요 나라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리더십 교체 시기입니다. 이런 때 그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당 지도부가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외교 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네, 예. 네. 제가 항상 후보님들 나오면 꼭 여쭤봐서 시청자 여러분 맨날 저런 걸 뭐하러 물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자, 재산이 좀 많으십니다. 네, 뭐 다 공개된 거니까 군대는 갔다 오셨고 재산이 100억입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 물어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정직하게 벌었고 그다음에 열심히 세금 냈습니다. 이런 뻔한 대답 말고요. 사실 공직자로서 사실 100억이라는 재산을 아마 개인적으로 모으시기엔 제가 불가능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본가나 아니면 처가에 좀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제 재산은 다 공개됐고요. 네. 그리고 공직 생활을 하면서 다 검증된 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 그렇습니다. 형성 예. 과정을 네.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 공개된 재산이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처가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간단하네요. 그렇죠. 예. 그 지난번에 김종훈 후보도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외교 전문가시고 거기는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때 아니게 강남의 갑을이 다들 외교 문제가 현안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외교 전문가로서 어떠신지요? 원래 이제 낙천된 공천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결정됐다가 탈락돼서 예. 이제 대타로 네. 나온 건데 아마 당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그 FTA 문제를 갖고 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네. 주로 외교부에서 그 정무 쪽 일을 많이 했고 정무 쪽 일이라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장은 일본 담당을 했고 네. 국장은 미국 담당을 했고 그다음에 차관보를 하면서 이쪽 정무 분야를 컨트롤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정무 쪽에 쭉 일을 해왔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또 정무 경제 이렇게 내세웠다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외국에 나가면은 모든 업무를 다 해야 되니까 네. 외교부가 저 항상 국무부다, 국가의 업무를 다 다루는 부서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두 사람이 마침 그렇게 운 좋게 우연히 그렇게 배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강남갑 하면 대표적인 부자 동네고 새누리당 간판만 깃발만 꺾고 나가도 무조건 당선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신 후보께서 많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지역에 가면은 상당히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만큼 어깨도 더 무거워지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항상 제가 한 표 지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먼저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한미 FTA라든지 해군기지 제주의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 바꾸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나라를 맡기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도 하고요. 또 평소에는 강남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강남을 비판하던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강남에 와서 표를 달라 하는 데서 좀 붕괴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새누리당에 대해서 더 잘해라. 그냥 이대로 가면은 상당히 곤란하다 하고 격려하라고 분발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외교통상부에 계셨으니까 그 전에 참여정부에서도 계셨던 거죠. 네. 이전 정부에도 네. 일하셨고. 그런데도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가치와 지향점을 같이 하는 분과 정치를 하게 돼서 매우 행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윤조 새누리당 강남갑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